때 저걸 도요타가 만들었다고?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중국에서 그냥 만든 자동차로 느껴져요. 네, 여기는 도요타 부스입니다. 도요타 부스 당연히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도요타는 원래 중국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브랜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은 항상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이런 식으로 서로 영토 싸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국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 중국 자동차는 사실 일본 자동차가 초반에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겉으로는 막 욕하지만 이 안에서는 또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국제 관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어떤 모습으로 중국을 공략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무대 위에는 이렇게 3개의 차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 만든다며. BZ3C 전기차입니다. 저건 뭐예요? LFZC 저것도 전기차 콘셉트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건 뭡니까? BZ3X입니다. BZ4X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BZ3X를 내놨어요. 아니 뭐야 이거. 여기 있는 자동차 다 전기차예요. 그러면 전기차가 아닌 차 어딨냐? 저 바깥쪽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도요타도 사실은 전기차로 가고 있어. 사실은 자기도 전기차를 만들면서 아 그건 전기차는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일단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전기차 한참 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한참 먼 나중에 만드시든가 왜 지금 내놓고서 왜 전기차 멀었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안 팔리거든. BZ4X가 나왔는데 판매량은 정말 저조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나는 진심이 아니었어. 난 그냥 한번 해봤는데 별로 잘할 생각도 없었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진심이지 않나. 또 하나 내놨어요. BZ3C라고 하는 크로스오버 자동차입니다. 약간 앞부분은 프리우스를 좀 닮은 것 같은 느낌. 뒷부분은 토요타의 어떤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램프가 예뻐요. 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느낌. 연발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써놨고 멋있어 보이는데 누가 전기차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비브리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새겨놓은 것도 인상적이고요. 여기 있는 자동차들을 다 잠궈놔서 실내를 볼 수가 없어요. 양산차인데 왜 안 보여줘? 기어 시프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기어 시프터를 다이얼식으로 만들었어요. 도요타도 이제 다이얼식을 쓰는구나. 이렇게 돌리고 피는 앞에 있고 이런 형태로. 와이퍼 스위치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와이퍼 스위치가 막대가 아니고 패드 시프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깜빡이는 양쪽으로 버튼을 저렇게 누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깜빡이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양쪽에 따로따로 있죠. 페라리처럼. 뒤쪽에 보면은 하이빔 같은 것도 이렇게 패드 시프터를 통해서 하이빔을 켜도록 돼 있어요. 이게 맞나? 패드 시프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방식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나올 차는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하여간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계기판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 가장 먼 곳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거는 도요타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기판이 멀리 있어야 계기도 잘 보이고 눈의 초점도 가까운 곳 먼 곳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핸들에 가려지지 않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큰 거 하나 딱 박아놨고요. 마치 테슬라처럼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요타의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디자인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휠도 보세요. 휠도 이렇게 공력 휠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엣지를 강하게 집어넣은 거 굉장히 예쁘고요. 이런 부분에도 엣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나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 판매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이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 잘 팔릴 것 같은 경쟁력 있을 것 같은 자동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BZ3X. BZ3X는요 BZ4X가 굉장히 과격했던 디자인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BZ4X의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차도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도요타답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졌죠. 지금 인테리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도요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도요타 같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의 어떤 요소도 도요타에서 온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요타 같지 않은 도요타가 있지? 근데 인테리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도요타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도요타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이런 것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 차와 공유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공유하고 있어요. 비아디와 함께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차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요타 같은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여기 있는 자동차는
GAC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토요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전기차 메이커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수한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토요타라든지 이런 메이커들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진에선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걸 사들였을 때 오히려 개발비라든지 개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토요타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타의 끝판왕 센츄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왕이 타던 차예요. 지금도 왕이 타죠. 근데 왕도 이제 SUV 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옆에 뭐가 있죠? 저거 뭡니까? 주작이라고? 피닉스야? 저게 뭔가 싶으실 텐데, 동황이 왜 여기 있냐면 센츄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센츄리는 렉서스보다도 더 높은 급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렉서스 로고가 없고요. 그 자리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말 수놓아서 만든 금형으로 만들어낸 엠블럼을 저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게 맞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봤던 느낌이야. 뭐 같았습니까? G80 같은 느낌이 들고 롤스로이스 컬리넌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롤스로이스 컬리넌한테 정말 죄송하고 제네시스한테는 더 죄송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 줄 알았는데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차 같아요. 아주 옛날에 SUV를 만약에 만들 수 있었다면 그때 당시 일왕이 타는 그런 SUV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를 최신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정말 크롬이 원초적으로 비춰지죠. 크기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전장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상당히 짧으면서 위아래로 높으니까 차가 더 뻥충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야, 이건 보통 사람이 타는 차는 확실히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지게 하는 자동차입니다. 렉서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렉서스 말고 토요타로 다시 넘어가 보시죠. 약간 토요타라고 하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주 레이싱인데 GR 야리스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이걸 왜 전시했어?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야리스가 꽤 인기예요. 저렴하고 고성능인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를 메인으로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DZ3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게 왜 이러겠어요. 왜냐하면 토요타가 하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전에 이걸 보고서 고장났다고 그랬었죠. 벌써부터 이렇게 고장났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사실은 고장은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같아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게 맞아. 평소에는 이게 올라와요.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 네. 이상해? 이렇게 좀 깔끔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솔직히 이상해. 그냥 토요타가 좀 그렇습니다. 네, 토요타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토요타 전기차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가 겉으로는 전기차, 그거 멀었어, 전기차가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멘트는 하는데 실제로는 전기차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전기차를 쏟아내는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에 전기차 개발을 위임해버렸습니다. 토요타가 물론 기획이나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걸 토요타가 만들었다고?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중국 회사가 그냥 만든 자동차로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토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와서는 자기가 직접 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토요타가 계속 남에게 손을 벌려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제일 해선 안 되는 게 대기업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토요타 잘해내겠죠. 네, 토요타 화이팅이다, 화이팅.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죠.